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주 국방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임금국의 전쟁으로 인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연맹 회원국들은 공중전 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러한 시기에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는 최근 공대공 미사일 발사에 완벽히 성공하며 이를 세간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 빠른 수준인 마하 1.9를 돌파하면서 실전기체 양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군 기술력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 무기 방면에서도 놀라운 개량을 거치며 기술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 무기체계와 무장화력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는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화력체계가 한국산 KF-21 전투기에 장착될 경우 대한민국 공군의 획기적인 군사력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는 모든 성능이 공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세대급 이상으로 진화할 여지를 보여주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문제 한 번 없이 순탄하게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가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드러나자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서유럽 국가와 세계 각국에서도 한국의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무기를 대규모 구매하며 FA-50 전투기까지 구매했던 사실은 긍정적인 나비 효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24년 초 열렸던 방산전시회에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가 어떤 형태의 스텔스 수준으로 진화할지, 미사일 무장체계는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 각국에 설명하였는데요. 특히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폴란드와 나토 유럽 국가들은 이를 유심히 살펴보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 블로거는 무장체계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전투기인데 당초 계획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을 장착하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단계적 차원의 계획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2030년까지 천룡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모든 무기체계를 국산화해내는 것입니다. 또한 당국은 KF-21 전투기가 단계적 진화 개발을 거쳐 5세대 스텔스 혹은 궁극의 6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것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가 무인기 체계와 결합하여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 것이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KF-21 전투기 시제기들의 상보복합 연계 비행을 보더라도 보람의 전투기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분리 영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제는 내부무 장창 설치와 매립식 무장창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전투무 장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 전자 장비를 탑재하며 대한민국 국내 생산 부품들이나 기술력이 확장되며 5세대급 이상으로 진화할 기미가 보이자 유럽 국가들의 태도도 싹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투기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동률이 가장 먼저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즉 국산화된 장비들이 많아질수록 부품 정비성이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전투기 가동률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유럽의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의 국제 안보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럽의 국방비도 증강되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각국의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는 상태인데요.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 시대의 전투기인 미그-29를 지원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어 무기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무기고를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빠른 도입이 가능한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를 비롯한 방산무기 구매를 마쳤고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빠르게 보급되는 한국산 무기에 화들짝 놀라며 높은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당연하고 유럽, 아시아, 중동뿐 아니라 미국 공군에서도 대한민국의 방산무기 구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을 완강히 경계하던 전차 강국인 독일까지 한국에 KF-21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FCA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FCAS 프로젝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독일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스페인까지 합류하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전투기 개발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항공 관련 기술이 부족한 독일을 무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프랑스는 이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은 자신들이며 독일에게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말의 갑질을 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역량이 부족한 독일이 이미 라팔 전투기 수출로 항공기 실력을 입증한 프랑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프랑스 다소에게 에어버스를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며 FCAS 프로젝트에 회의감을 느끼고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에 대한 항해 메시지 겸 대체 옵션으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미국산 전투기 도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F-35 전투기가 연달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미국산 전투기 결함 문제는 F-35 전투기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핫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연달아 결함을 일으키는 F-35 전투기의 모습에 해당 전투기에 대한 신뢰를 잃은 독일의 전투기 도입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직후 새로운 전투기를 찾던 독일에게 한국의 KF-21 전투기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현재 미국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을 때 인도 가능한 시점이 2030년임을 감안한다면 KF-21 블록2 전투기가 양산되는 시점이 2028년인 점을 상정한다면 독일에서 KF-21 전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과 동시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고민을 안고 있는데 이 시기에 미국산 F-35 전투기가 성능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KF-21 전투기가 마침내 전투기로서 양산까지 돌입하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산 무기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국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독일과 폴란드뿐만 아니라 호주에게 KF-21 전투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00여 년 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입니다. 만약 한국산 KF-21 전투기가 호주에 수출된다면 인도네시아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KF-21 전투기에 대한 공동개발 국가로서의 지위가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 이후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오는 인도네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주에 KF-21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을 적극 주장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현재 호주, 독일 등 다양한 나라들이 KF-21 도입을 거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수출용 KF-21 전투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데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수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속적인 해외 수출을 성공해야만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경제 달성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전투기 성능의 개량입니다. 현재 한국 KF-21 전투기 블록1 4.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되는 세미스텔스형 전투기이며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에 더 많은 전력을 쏟아 제작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KF-21 블록1 전투기가 제작되고 블록2 전투기의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양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2는 5세대급 전투기로 현재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마지막 단계로 보여지는 블록3는 5.5세대급 전투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원래 계획보다 약간 더 상향된 기술을 적용하여 KF-21 전투기를 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향후 10년 이내에 6세대급 전투기에 가까운 전투기 기술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투자 비용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수출에 성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출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미국에 의존하며 무기 종속국으로 지냈습니다. 한국 공군들은 미국산 전투기를 사용하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지도 못하고 정비 요청에도 미국은 느리게 대응해 대한민국은 이러한 갑질을 모두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에 자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KF-21 전투기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부품 국산화가 우리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A사 레이더, 항전 장비,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부분을 하나씩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회의적으로 보았지만 대한민국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전투기 개발의 불모지를 일궈냈습니다. 이제는 전투기 엔진 개발이 우리의 핵심 과제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F-35 전투기의 추락도 엔진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시 활주로가 가까이 있었으며 파일럿의 기지로 인해 다행히 생명은 구했으나 중상을 입었고 수천억에 달하는 전투기는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엔진에 더욱 엄격하고 정밀한 기술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한국의 엔진 국산화는 까다롭습니다. 현재 한국 항공엔진 분야 기술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KF-21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주요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많은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성공 비율은 무려 7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차근차근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엔진 핵심 부품 국산화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핵심 장비 국산화를 진행해 온 과정을 본다면 KF-21 전투기에 완벽히 국산화된 엔진을 장착했다는 소식도 금방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산 엔진을 구입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KF-21 보람의 국산화를 통해 무기 국산화가 자주 국방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많은 부분 국산화를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